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이고요.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운 데까지. 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험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에, 제가 챗GPT랑 얘기를 해봤는데 챗GPT 보고 이거 관련돼서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리즈너블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힐 이퀘이션을 뉴메리컬하게 푸는데 에, 포워드 이퀘이션, 포워드 오일러라고 해서 explicit하게 finite difference를 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지 않고 푸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 경우에 속도는 빠른데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노이만 아날리시스인가 그러니까 솔루션이 이런 형식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이 아날리틱 솔루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소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메소드에서 나오는 아날리틱 솔루션 폼을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터레이션이 지나면서 그 매그니튜드가 익스포넨셜리 블로우업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체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을 하면 포워드가 속도가 빠르니까 뭐 그렇다. 예, 그래서 그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백워드 오일러하고 크랭큰 니클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임플리시 이 백워드 오일러하고 크랭크 니콜스는 기본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대신에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포워드 이퀘이션부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 이퀘이션은 요거고요. 이 t가 제로고 이쪽 방향으로 시간이 움직여 가고요. 가까이 노드 포인트에서 템퍼레처가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t고 이쪽이 t 플러스 델타 t예요. 그래서 요 타임 t에서 템퍼레처를 알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임 t에서의 known temperature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스텝에서의 템퍼레이처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 아, 그래서 파셜 타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계산을 할 때는 요 점하고 요 점의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요. 타임 데리버티브 계산할 때. 근데 스페이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이용을 할 적에는 요 점, 요 점, 요 세 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오케이? 결국은 요 세 점을 요 세 점에 있는 템퍼레이처를 이용해서 요 점에 있는 템퍼레이처를 계산하는 구조예요. 오케이? 요 그림을 이름이 있는데 요 그림은 스텐실인가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그 스페이스 앤 데리버티브를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타임 t에서 템퍼레처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n 플러스 1에서의 템퍼레처로 바꿉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그리죠. 여기다. 타임 데리버티브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데리버티브는 이쪽에서 계산을 해요. 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backward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폼으로 바뀌고요. 이런 폼으로 바뀌는데 여기 이제 여기를 I 텀, I 플러스 1 텀, I 마이너스 1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I 마이너스 1 텀, I 텀, I 플러스 1 텀 이렇게 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가는 과정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쓴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n 스텝에서 이게 있고요. 여기 n 플러스 1 스텝이고요. 여기 어떤 매트릭스 A가 곱해지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이에요. 요게 known이고요. 요게 known이고, 요게 known이고, 요게 unknown이에요. 그러니까 explicit에서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었어요. 그 explicit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여기 n 플러스 1이 a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known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의 unknown은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요번에 해줘야 될 작업은 연립방정식 형태고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explicit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빨랐던 거고요. 요번에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 매트릭스가 어떤 형태인가 보죠. 일단 여기 U0, 1 해서 U의 n-1까지가 있고요. 이게 time n 스텝에서 여기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n 플러스 1 스텝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게 1 플러스 2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처음하고 끝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퀘이션은 우리가 핸들링하는 이퀘이션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하고 끝은 달라요. 스트럭처가 처음하고 끝은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요 이퀘이션은 스텐실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끝점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스텐실이 이런 형태고 마지막 스텐실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U1에 관한 거고요. 이게 U의 n-2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UN n-2 요만큼에 대한 이퀘이션이에요. 지금 여기 이퀘이션을 써놨는데 그 이퀘이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컴포넌트에 대한 이퀘이션이지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이퀘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하고 마지막은 우리가 아이스를 댄다고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템퍼레처가 그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하고 끝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퀘이션의 스트럭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코드를 보겠습니다. 오케이, 히리케이션 1D고요. 기본적인 건 전에 설명을 했고, 요거를 체킹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체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nx가 100이죠.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를 100개의 노드 포인트를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매트릭스는 100 by 100 매트릭스입니다. 100 by 100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100 by 100 매트릭스 만드는데 다 제로를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처음하고 마지막은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2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1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1이죠. 1부터 여기 끝에 nx-1 그래서 다이고널 텀은 1 플러스 2 알파고요. 그 다음에 전하고 전하고 뒤는 마이너스 알파.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코에피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똑같아요. 스테빌리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요. 이니셜라이즈 스텝 펑션 설명했고, 다음 백워드 오일러. 스텝 백워드 오일러라는 거는 뭐냐면 한 스텝을 가는 겁니다. 백워드로 한 스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umpy linear solve 해서 A 집어넣고 U 집어넣는 거예요. U가 지금 current temperature고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 100개의 노드 포인트의 현재 temperature고 AX equal B 좀 전에 봤던 요거요. AX equal B예요. 그거를 푸는 게 넘파 리니어 알제브라의 solve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AX equal B를 풀어서 X를 주는 거고요. 그걸 다시 요걸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한 스텝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포워드에서는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솔브에서 이걸 백워드로 해주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텝은 좀 전에 설명했던 요 함수가 스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스텝을 이게 1000인가 그랬을 겁니다. NT라는 게. NT가 1000이죠. 그러니까 타임이 0하고 0.1까지인데 그거를 1000개로 쪼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솔브 하면 이제 우리가 솔브를 할 거죠.
그러면 여기다 백워드를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요걸 이제 스텝을 1000번 밟을 거예요. 근데 요 스텝이 뭐냐면 요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U를 쭉 U가 그걸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U가 처음에 제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야죠. 그래서 initialize step function 하면 start and zero 이렇게 돼서 요 0.4하고 0.6 사이는 1이고 나머지는 제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두 개 카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U 이니셜에는 이니셜 디스트리뷰션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는 요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스텝 펑션을 처음에 콜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위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나? 가만 있어라.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매트릭스 건설하는 거고 요 메소드가 어디선가 콜이 돼야 되는데 응? 콜이 안 됐네요. 근데 왜 코드가 돌아갔지? 이게 어디서 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콜이 된 흔적이 없는데요. 잠깐만. 매트릭스 만드는 거고 지금 콜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코드가 돌아갔지?
지금 요 self initialize step function이라는 게 콜이 어디선가 들어가야 되는데 두 군데가 있네요. 어디지? 두 개가 잡히는데 이 코드가 너무 길어서 이게 콜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두 군데서 잡힌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잡히네요. 왜 코드가 돌아갔지? 네, 코드 돌려보죠. 임플리시고 오케이. 왜 전에 코드가 돌아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코드 이해되시죠? 왜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u가 제로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스텝 펑션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돌아가면 이제 u 이니셜을 하고 u가 다 스텝 펑션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u 이니셜은 그림 그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러면 u가 처음에 스텝 펑션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요 스텝을 밟을 때마다 백워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 이해되셨나요? 됐나요? 코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numpy linear algebra solve라는 게 기본적으로 ax equal b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조금 굉장히 A가 스페셜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A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네? 나머진 제로고. 그래서 이걸 try diagonal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좀 더 efficient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알고리즘이라고 토마스 알고리즘이라고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이 경우에. 그래서 지금 요거 토마스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현하는 방법은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챗GPT한테 하고 토마스 알고리즘을 써줘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가 한번 해볼까요? 저가 요새 코드 짜는 거의 이런 식으로 짜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bsolutely right라는. 오케이. 백워드 오일러가 트라이 다이거널이고요. 그러면 토마스 알고리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옵티마이즈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챗GPT를 믿으면 안 돼요. 얘가 굉장히 성실하는데 가끔가다 좀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테스팅은 해봐야 돼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이거 짤 때 미스테이크를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그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for loop를 돌려요. for loop를 이렇게 돌리는데 a equal something으로 만들고 solve ax equal b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가 아주 처음에 코드 잘 모르고 짤 적에 이런 식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포르프를 돌릴 적에 매트릭스를 컨스트럭트 한 다음에 AXB를 풀어서 템퍼러처를 업데이트를 해요. 예, 근데 요 코드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UN 플러스 1. 그래서 그러니까 템퍼러처 어, n에서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ax 이퀄 b 해서 풀어서 템퍼러처를 업데이트를 해요. 예, 로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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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컴퓨테이션이 안 좋아요? 매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를? 포르프는 돌려야죠. 솔브를 매번 솔브를 매번 돌려야죠. 예, 매트릭스가 똑같은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가 똑같은 매트릭스예요. 한 번 만들어서 재사용을 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앞으로 빼줘야 돼요. 지금 코드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프 호이스팅인가? 호이스팅이라고.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동일한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짜면 이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예, 처음에 저도 그렇게 코드를 짰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A라는 매트릭스는 동일한 매트릭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포루프 안에서 동일한 계산을 하지 않게 요거를 포루프 위쪽으로 올리는 걸 루프 호이스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처음에 코드를 아무 생각 없이 수식을 그대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식이 수학적으로 써져 있는 수식이 보면 A가 컨스트럭트 되고 그걸 솔브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을 그대로 코드를 짜면은 요런 뭐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예? 근데 이상하네. 왜 이니셜라이즈를 안 했는데 코드가 제대로 돌아갔지?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빠졌는데 이게 처음에 이 코드가 빠졌는데 코드가 돌아갔거든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이니셜라이즈 할 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낫나? 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물어볼까요? 포워드 땐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백워드 땐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그래서 backward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unconditionally stable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빌리티 이슈는 없다고 그러고요. 하지만 이게 델타를 너무 크게 하면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다는 거는 블로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액큐러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액큐러시하고 스테빌리티는 다른 겁니다. 스테빌리티는 뉴메리컬리 블로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액큐러시는 이건 결국은 테일러 익스펜션,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가 크면 에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블로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스텝 사이즈를 타임 스텝 사이즈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가 NT였나요? NT죠. 요거는 죽이고 이거를 죽일 필요가 없이 이게 포워드 할 때만 돌아가는 다 필요하니까 여기 포워드 돌릴 때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백워드일 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돌릴 때마다 코멘트 처리할 필요가 없죠. 지금 NT가 1000인데 음, 100으로 줄여보죠. 문제 없죠? 그때 19일 때 문제가 됐었거든요. 포워드 같은 경우 20일 때 솔루션이 좀 지글지글 했었고요. 19일 때 워닝이 떴어요. 문제 없죠? 지글지글 하지 않아요. 포워드일 때 지글지글 했었거든요. 포워드 때 20을 볼까요? 오케이. 20일 때. 벌써 돌렸네요. 20일 때 여기가 지글지글 하죠? 여기 20일 때도 이슈가 없어요. 저기에 19일 때는 워닝이 떴었고요. 여기 19일 때 워닝이 떠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 워닝은 안 떴어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는 문제가 없지만 액큐러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블로우업은 하지 않았어요. 블로우업은 하지 않았지만 액큐러시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면 지글지글한 겁니다. 네, 이 경우에는
20인 경우에 블로업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accuracy issue도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크랭크 니콜스, 여기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알고리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대뽀로 리니어 알지브라 솔버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밸류 팩토리제이션 한 다음에 푸는 게 토마스 알고리즘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사이파이의 그 패키지가 있어요. 토마스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코드를 오케이. 토마스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요거를 푸는 방법이에요.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으로 푼다고 그러면 우리가 푸는 방법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크랭크 니콜슨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타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변함이 없어요. 타임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변함이 없고요. 스페이스에 대한 데리버티브인데 위에가 포워드 오일러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포워드 오일러가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게 포워드 오일러가 타임 데리버티브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백워드 오일러입니다. 백워드 오일러는 타임 데리버티브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오케이? 크랭크 니콜스는 이걸 에버리지 아웃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포워드 오일러고요. 뒤에 거는 백워드 오일러예요. 그걸 두 개를 에버리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텐실 폼으로 표현을 하면 크랭크 니콜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플멘트 하는 게 표현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임플리멘테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이거
좀 복잡한 그냥 거의 노가다인데 그냥 폼만 써줄게요. A U N 플러스 1 이퀄 B의 U N 이런 형태예요. 둘 다 트라이얼 다이거널이에요.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 정리하면 돼요. 그냥 정리하면 되고요. 단지 요 이퀄리티는 그 미들 텀이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냥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여기가 1000이고요. 여기는 00001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렇게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원래 거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에 하프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다이고널을 빼고 여기도 원래 거에 하프 형태가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B는 포워드에 있는 거랑 비슷할 거고요. 요거는 백워드에 있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포워드 매트릭스하고 백워드 매트릭스하고 어떻게 비슷하다는 것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이게 포워드 매트릭스고요. 지금 이게 포워드 매트릭스고 그래서 여기는 제로 번째 줄하고 마지막 줄은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여기 셀프 코이피션트가 2분의 1 셀프 코이피션트가 될 것 같고 여기 2의 셀프 코이피션트가 그냥 셀프 코이피션트가 될 것 같고 여기 셀프 코이피션트가 2분의 1 셀프 코이피션트가 될 것 같아요. 요 1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저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그게 크랭크 니콜슨에서 B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B가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B가 보면 셀프 코이피션트가 그거의 반으로 됐고요. 여기 있는 셀프 코이피션트가 여기 반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1 빼기 2 코이피션트가 코이피션트 2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에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포워드에서 사용했던 매트릭스가 이 크랭크 니콜슨에서는 B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백워드를 보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백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첫 줄하고 막 줄은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익스펙트 하는 거는 마이너스 셀프 코이피션트는 반으로 나눠줄 거고요. 1 플러스 2의 셀프 코이피션트는 셀프 코이피션트가 될 거고, 마이너스 셀프 코이피션트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 1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인데 여기 마이너스 셀프 코이피션트가 마이너스 셀프 코이피션트 하프로 변했죠.
그다음에 1 플러스 2 셀프 코에피션트는 1 플러스 셀프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마이너스 셀프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셀프 코에피션트의 합.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프로 변하는 게 우리가 그 스페이스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포워드로 계산한 것과 백워드로 계산한 거를 그거를 반으로 반띵을 했거든요. 에버리지를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워드에서 계산한 거하고 백워드에서 계산한 것들을 보면 그거의 반씩 요 다이고널 텀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반띵 처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여기를 보죠. 이게 크랭크 니콜슨이고요. 크랭크 니콜슨에서 사용하는 스텝이고요.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하는 게 A의 UN 플러스 1이 B의 UN이에요. 그래서 지금 셀프 U가 이게 셀프 U가 되는 거고 그래서 B 셀프 닷 B 크랭크 니콜슨이 요 B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게 이게 right hand side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AX equal B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토마스 알고리즘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보기 편하라고 그냥 numPy linear algebra의 solve를 사용을 한 겁니다. 좀 더 이피션트하게 하려면 토마스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드는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NT 이퀄 20까지가 한계였죠. 20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볼까요? 19도 괜찮고 18도 괜찮고 어디서 박살나나 봅시다. 어디선가는 박살이 날 거예요. 그죠? 이게 결국은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가 커지면 어디선가는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에러가 눈에 보일 거예요. 오케이. 로켓처럼 생겼네요. 오케이. 어우. 다섯 개만 해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저가 지금 보면 약간 지글지글한 거는 있거든요. 6까지 해볼까요? 오케이, 6이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보죠. 오케이, 여기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5도. 4여도 괜찮네요. 3이어도 괜찮은데? 2여도 괜찮은데? 어, 조금 이상해 보이네. 네, 여기 조금 에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플로우업은 하지 않았고요. 에큐러시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고 좀 다르죠? 보이나요? 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크랭크 니콜슨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포워드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는 걸 우리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19일 때 아, 전에 블로업 하는 걸 봤어요. 코드상으로는 그 체커 스테빌리티 체커 그거 디세이블하게 하고 코멘트 처리하고 그 다음에 NT를 좀 줄여보세요. 그러면 블로업 하는 걸 지난번에 봤었고요. 그래서 포워드 오일러 할 때는 스테빌리티 체커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임플리시트하고 크랭크 니콜스는 스테빌리티에 이슈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돌려봤는데 블로업 하는 건 못 봤어요. 그 얘기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로켓가 좀 찌그러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아니고 에큐리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에큐리시는 당연히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에큐리시에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리는 거 상으로 봤을 때는 백워드 오일러가 크랭크 니콜슨보다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랭크 니콜슨이 더 파퓰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에큐러시가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저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크랭크 니콜슨이 컨버전스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포워드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는 거고 백워드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고요. 크랭크 니콜스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컨버전스 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오케이. 스테빌리티는 둘 다 unconditionally stable한데 여기 조금 크랭크 니콜슨 쪽에서 이슈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타임 애큐러시에서 보면 이 백워드 오일러가 퍼스트 오더임에도 불구하고 크랭크 니콜스는 타임에 대해서 세컨 오더 애큐러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컨버즈를 더 빨리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스페이스 애큐러시는 동일하네요. 스페이스 애큐러시는 둘 다 세컨 오더인데 타임에 대한 애큐러시가 요거는 세컨 오더고 요거는 퍼스트 오더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이슈는 스테빌리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오더가 크랭크 니콜슨보다 조금 더 좋아요. 여기 unconditionally stable이라고 그러지만 astable이라고 해서 조금 스테빌리티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크랭크 니콜슨에는 백워드 들어가지만 포워드도 들어가 있거든요. 포워드에는 항상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스테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백워드만 사용하는 게 훨씬 스테이블해요. 크랭크 니콜슨도 스테이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약간의 이슈는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백워드보다 크랭크 니콜슨을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타임에 대해서 컨버전스가 세컨 오더로 컨버즈를 해요. 오케이?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백워드 오일러 할 때 여기 3 정도에서는 둘 다 이슈가 없었거든요. 코드가 어디 갔나? 오케이. 여기서는 이슈가 있네요. 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5 정도로 했고요. 이걸로는 잘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 우리 세 가지를 했고요. 세 가지를 했는데
포워드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코드상에다가 그 스테빌리티를 체킹하는 걸 집어넣었었고요. 백워드하고 크랭크 니콜스는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크랭크 니콜스는 약간의 스테빌리티가 스트롱한 이슈, 센스로 스테이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크랭크 니콜스는 포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빌리티가 좀 약한 센스로 스테이블해요. 하지만 백워드보다 장점이 뭐냐면 T에 대해서 컨버전스가 세컨 오더로 컨버지하고 임플리시트 같은 경우는 퍼스트 오더로 컨버지를 해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 쪽에서는 사람들이 크랭크 니콜슨을 선호를 합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고 크랭크 니콜슨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몇 개 한글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줄게요. 오케이. 2D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히디케이션인데 2D인 경우 요공에 했고요. 그래서 아날리틱하게 푸는 거, 뉴메리컬하게 푸는 거 뭐 쭉 해봤는데 뉴메리컬하게 푸는 거 이 경우에는 잘 나왔던 것 같은데 explicit, implicit, 그 다음에 크랭크 니콜슨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explicit, implicit, 그 다음에 크랭크 니콜슨 이 방법이 있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림이 어떻게 나오나.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센터에서 1로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템퍼레이처가 막대 기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0.1초 지나게 했겠죠. 그랬더니 저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explicit forward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backward로 계산한 거. 그다음에 이게 크랭크 니콜슨으로 계산한 거. 됐나요? 하나 더 있어요. Alternating Direction이라고 ADI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을 그러니까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t고요. 여기가 t 플러스 dt고 이쪽은 x, 이쪽은 y. 그럼 이게 뭔가요? forward죠. 여기 forward예요. backward는 이게 backward겠죠. 그죠? 그러면 크랭크 니콜스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오케이. 이걸 그려달라고 그러죠. 이거 보고 ADI를 그려달라고 그러죠. 이게 이름이 스텐실이랑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왜 안 그려주지? 오케이. 자, 지금 얘가 그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time n 스텝에서 time n 플러스 1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 등분을 쪼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했던 거는 지금 여기 보면 time n 스텝에서 time n 플러스 1 스텝으로 갈 때 원방에 갔거든요. 그죠? 한 번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ADI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반으로 쪼갠 겁니다. time n에서 n 플러스 1은 한데 중간에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오케이. 아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implicit x, explicit y,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implicit y, explicit x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여기서는 implicit x, explicit y, 이쪽에서는 explicit x, implicit y예요.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중간 스텝입니다. 중간 스텝이에요. 그러면 explicit y니까 여기가 여기 explicit y예요. 그 다음에 implicit x예요. implicit x.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반 스텝을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반 스텝은 implicit y예요. 그러니까 implicit y니까 이렇게 가야죠. implicit y. 그 다음에 explicit x예요. explicit x면 이렇게. 그림이 이해되시나?
크랭크 니콜스는 그냥 원방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거는 그 타임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타임을 반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한쪽은 임플리시트, 한쪽은 엑스플리시트 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걸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ADI입니다. Alternate Direction. Alternate Direction 뭔데? Alternate Direction ADI. Stencil. 지금 우리가 그리는 게 스텐실이라는 거예요. ADI가 뭐가 약자지? Alternate Direction 뭔데? Alternate Direction Implicit. ADI가 파퓰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ADI입니다. 그래서 2디멘전에서는 제가 코드를 네 가지 종류로 임플리멘트를 했어요. Explicit, Implicit, Crank Nicholson, 그 다음에 ADI. 그렇게 네 가지로 임플리멘트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다 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Education with Drift라고 해서 요 텀이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까지는 요 히티케이션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드리프트 텀이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뭐 세 가지 폼으로 다 계산을 했고요. 뉴메리컬리. 수학적으로는 어벡션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 자체는 디퓨전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있으면 그걸 어벡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뉴메리컬리 세 가지 세팅을 포워드, 백워드 하고 크랭크 니콜슨 임플리멘트 했고요. 여기 보면 아까보다 한쪽으로 시프트가 됐죠. 그죠? 이게 포워드고 백워드고요. 크랭크 니콜슨.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주려고. 풀면 풀어서 저한테 주면은 엑스트라 포인트를 줄게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했는데 안 돼서 뭐가 안 됐는지 요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2D에서 드리프트가 있을 때 여기 포워드고요. 다음에 백워드. 다음에 크랭크 니콜슨. 이게 ADI.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네.
전에 봤을 때 잘 안 그랬던데 잠깐만요. 지금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응? 저기 여기 ADI가 제일 예뻤던 것 같은데. 뭔가 사라지지가 않네요. 이게 뭘 저가 잘못 눌렀나요? 그 파이브 옵션.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크랭크 니콜슨의 ADI 폼이 제일 그럴싸했고요. 딴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포워드고 음, 포워드는 괜찮았는데 여기 지금 ADI하고 차이를 계산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5에 마이너스 5승인데 백워드가 이게 5에 마이너스 2승. 예. 그래서 지금 톨러런스가 0.001인데 저가 처음에 세개를 했을 때 크랭크 니콜스 ADI가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ADI랑 비교를 해서 0.01, 0.001보다 다르면 L2놈으로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포워드인 경우에는 그 톨러런스 레벨 밑이어서 지금 여기 워닝이 안 떴는데 지금 여기 백워드인 경우거든요. 백워드인 경우에 톨러런스보다 크고요. 예, 크랭크 니콜슨도 지금 요거보다 뭐 요거는 거의 비슷하네. 예, 좌우지간. 예. 지금 백워드가 제일 이슈였던 것 같던데. 지금 보니까 뭐 봐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예, 한번 코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저가 지금 눈이 나빠져서 그런지 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코드 처음 짰을 적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잠깐만.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주로 설명한 건 뉴메리컬 솔루션에서 요 지난 시간에 포워드 이퀘이션, 포워드 오일러를 얘기를 했고 오늘은 백워드 오일러하고 크랭크 니콜슨을 설명을 했습니다. 백워드 오일러하고 크랭크 니콜슨은 기본적으로 스테빌리티 이슈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크랭크 니콜슨이 내부적으로 포워드 오일러 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스테빌리티는 약간 위크한 센스의 스테빌리티가 만족이 돼요. 근데 백워드는 스트롱 센스의 스테빌리티가 만족이 되고요. 그래서 스테빌리티 이슈만 생각을 하면 백워드가 더 좋은데 하지만 타임 스텝에서의 컨버전스가 인플릿은 퍼스트 오더고요. 크랭크 니콜슨은 세컨드 오더예요. 그래서 컨버전스가 더 크랭크 니콜슨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파이낸스 쪽에서는 임플리시트보다 크랭크 니콜슨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방법으로 2D에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가 있는 텀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2D에서 드리프트가 있는 것도 했는데, 2D에서는 우리가 포워드, 백워드, 크랭크 니콜슨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ADI를 설명을 드렸어요. ADI가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코드 한창 짤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힐 이퀘이션에서 드리프트가 있는 경우 2D에서 그 지금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저가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보니까 네 개가 다 좋아 보이는데 저 눈이 좀 좋았을 때 기억에 의하면 백워드하고 크랭크 니콜슨이 그림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그 코드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저가 눈이 좋을 때도 좋아 보이게.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그 질문 있어요? 시험과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예. 예, 코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 코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레벨의 코드를 이해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예, 예, 예. 저가 지금 얘기하는 코드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짜고 싶은 대로 짤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코드를 시험을 낸다고 그러면 레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코드를 내는 거는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쪽 디렉션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차피 코드는 어, 예, 남들 이상만큼은 코드를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챗GPT한테 물어봐요. 챗GPT한테. 예. 코드는 아예 안 물어보지 않을까? 아, 아,
그런데 이런 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스테빌리티 컨디션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니면 스텐실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한다면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그게 스텐실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런 거 정도는 코드를 구현하지 않지만 손 코딩이죠 결국은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코드로 구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수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퀘이션이 있으면 그걸 스텐실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 거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됐나요? 예, 또 질문 있어요? 예. 치팅sheet은 한 페이지 A4 용지 한 페이지로 합시다. 예, 예, 고개를 A4 용지를 반을 나눌 수 있으면 두 장을 쓸 수 있는 거. 예. GPT의 연습 문제 쪽으로 한번 물어보라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리즈너블한 프랙티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도 사람마다 네? 명령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치면 혹시 다른 일 없이 샘플 하나 정도만 좀 네? 가이드를 좀 하나 정도 올려주시면 해서 챗GPT랑 얘기를 해보세요. 중간고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